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미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ITQ 엑셀 2024년 12월 A형 문제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문제에서 기본적인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바로 1작업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에 대해서 표서식 작성과 값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표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기본 세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야 될 기본 세팅 값은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하는 것. 자, 그래서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 지정하시고 열 너비 값 1이라고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분림의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명령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 버튼입니다. A열 머리글 왼쪽에 있는 빈 버튼 클릭하셔서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버튼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버튼 누르셔서 가운데 정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워크시트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만드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하는 글자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쓰시고 엔터. 자, 그리고 제1작업 시트 탭명을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탭명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키보드에서 손 떼시고,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엔터. 자, 한 번 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에서 손 떼신 후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세트 3장까지 만드는 기본 세팅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제1작업이라고 하는 세트 탭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B열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B열부터 J열까지죠. 자,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B열 클릭하신 후에 Shift 키 누르시고 J열 머리글을 클릭하셔도 중간에 있는 모든 열이 같이 플러그이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 너비 조절하겠습니다. K열의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반보다 살짝 좀 더 늘려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행도 1행부터 14행까지 블럭 잡으셔도 되고 1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14행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14행 아래쪽 경계선에서 15행의 절반 정도의 크기까지 조금 더 늘려서 20 대략 보니까 21이네요, 높이가. 자, 요 정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과 내행의 간격들을 조금 더 넓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입력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 한번 실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제목에 해당하는 도형과 결제라는 본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B의 4번지부터 이렇게 이제 서식정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을 들어갈 건데요. 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은 먼저 테두리를 지정하고 그리고 셀 병합할 부분들 병합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의 4번지부터죠. 데이터가 B의 4번지부터 J열의 14행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가셔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먼저 지정하신 후에 그대로 한 번 더 테두리에 들어오셔서 바깥쪽 굵은 테두리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행을 제외하고, 네, 5행부터 12행까지 한 번 더 블럭을 잡으신 후에 다시 한번, 네,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네, 외곽과 그리고 1행 아랫선들 그리고 12행 아랫선 이렇게 굵은 테두리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따로따로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걸 토대로 여러 셀을 한 번에 블럭 잡고 명령을 한 번에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 개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B의 13번지부터 E의 13번지까지 그리고 네, B의 14번지부터 E의 14번, D의 14번지네요. 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B의 13번지부터 D의 13번지까지. 그리고 B의 14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자, 그리고 오른쪽 F열에 와서 F의 13번지부터 14번지까지. 그리고 네, G열의 13번지부터 I의 13번지까지. 요 네 군데에 대해서 각각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고 셀 병합하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의 13번지부터 D의 13번지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B의 14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요. F의 13번지부터 14번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의 13번지부터 I의 13번지까지 드래그 하신 후에 네, 홈 탭에 있는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네,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블럭 잡으신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병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찾아보기 버튼 누르셔서 자, 왼쪽에서 문서라는 폴더 클릭해 주시고 ITQ 폴더에 파일 이름란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수험번호가 나오지 않으실 수 있으니 그날 날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50528 빼기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 네. 자, 이렇게 한번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신 후에 추후에는 이 디스켓 단추 저장 버튼 단추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장의 단축키인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데이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 입력하시고 탭키, 체험 유형 입력하시고 탭키. 자, 담당자 입력하시고 탭키, 학습 대상자 탭. 자,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험지를 보시면 신청 인원 그리고 밑에 줄 바꿔서 명이라는 글자 한 셀에 두 글자 입력되어 있을 때는 Alt 엔터로 누르고 입력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청 인원 쓰시고 Alt 엔터 그리고 괄호 열고 명 괄호 닫고 네, 그리고 탭키 네, 그리고 정원 자,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입력한 사행은 이렇게 두 줄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랫줄, 윗줄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행 아래쪽 경계선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세로폭의 너비를 조금만 늘려놓으시면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늘려놓으시면 데이터가 잘림 현상 없이 입력된 데이터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중에 첫 번째 B의 4번지부터 J의 4번지, G의 14번지, I의 14번지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B의 4번지부터 J의 4번지까지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의 14번지 자,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I의 14번지 네,
블럭 잡으시고요. 자, 안에 색깔 넣는 거는 글꼴 그룹에 있는 요 글자 색깔 바꿔주는 왼쪽에 있는 페인트 톡, 네, 꺽쇠 버튼, 목록 단추 누르셔서 주황색, 표준색에서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셀 내부가 주황색으로 채우게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H14번지 셀에 체험 유형, 즉 C의 5번지부터 C의 12번지 영역에 선택이 되도록 하시오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요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도 지난 문제에서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H14번지 셀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상단 메뉴 데이터라는 메뉴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지금부터는 요 글자 누르지 마시고 요 위에 있는 버튼, 네,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탭에서 제한 대상은 네, 체험 유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C의 5번지부터 C의 12번지라고 하는 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한 대상은 네,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지고 올 목록이 있는 셀 번지를 요 원본이라고 하는 곳에다 클릭해 주시고 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블럭을 잡은 목록에서 선택해서 여기다가 셀에다가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목록 단추가 생겼고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블럭 잡은 범위에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와 동일한 체험 유형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셀 서식. H의 5번지부터 12번지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예. 네, 12,000, 500.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쉼표 스타일과 명이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되도록 해라. 네, 이거 역시도 저희가 지난 문제에서 풀어보셨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블럭을 잡겠습니다. 일단 H에 그렇죠? H에 5번지부터 12번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이라는 탭에서 사용자 지정 그리고 샵, 샵, 제로. 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라는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컴마라는 스타일이 들어있는 샵, 샵, 제로라고 하는 유형을 클릭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하라고 했으니 요 형식이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추가할 문자 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명이라는 글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명이라는 글자를 표현하실 때는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숫자의 뒤에 들어갈 때는 굳이 쌍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야만 문자 뒤에 추가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추가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숫자 뒤에도 쌍따옴표로 명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숫자 뒤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의 5부터 2의 12번째 영역에 대상자로 이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로 이름 지정하기 위해서 2열에 5번지부터 12번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상자 현재 2의 5라고 적혀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지시상에 있는 대상자 글자 정확하게 쓰시고 오타가 나면 다시 수정하러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엔터를 누르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대상자라는 글자가 입력이 됐다면 반드시 엔터로 마무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상자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고요. 블럭 설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네,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제외하고는 지시사항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시사항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자, 지시사항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 아까 위쪽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해라 라고 한 거 이거 지정하셨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값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라고 한 이 부분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들어있는 해당되는 셀들 블럭을 잡으시고요. 홈 탭에 들어오셔서 네,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열의 너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의 높이라든가 네, 데이터들이 잘리지는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네, 지시사항과 출력물과 동일한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봤더니 네, 저는 선생님들 요거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네, 아래쪽에 대각선 입력하는 거, 네, 대각선 입력하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대각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클릭해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왜? 테두리에서 대각선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자, 그리고 반드시 테두리 탭이요. 테두리 탭으로 들어오셔서 테두리에서 대각선 넣어주는 버튼 이렇게 양방향으로 한 번씩 딸깍딸깍 눌러서 대각선이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각선이 안 들어가요 라고 하실 때는 자, 반복적으로 눌러보시고 그래도 대각선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타일에서 네, 어떤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이게 없음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를 누르시게 되면 아무리 눌러도 대각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은 기본 실선인 네, 요 첫 번째 열에 있는 마지막 거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네, 대각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각선까지 네,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 번 더 네, 요 체크할 부분들 다 체크했고요. 요 지상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저장을 하고요.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도형 만들 거니까 네, 저장 버튼 누르시기 전에 도형 만들기 전에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네, 도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요 도형은 지상을 먼저 보고 갈게요. 도형은 사다리꼴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미래박물관 체험학습 현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붉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형을 만들러 가기 전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정확하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사다리꼴 도형 그리러 가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있는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사다리꼴 도형은 기본 도형 영역에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 영역에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게 되면 사다리꼴 모양이 바로 요 도형인데요. 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이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바뀌었고요. 자, 우리가 도형이 시작될 위치, B열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요, 도형이 그려지는 끝나는 위치, G열의 중간쯤에서 끝나네요. 자, 그리고요, 세로로는 삼행이 끝나기 전 요 정도의 크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손을 놓으시면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형에다가는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그대로 여기 도형 서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도형의 그림자는 도형 윤곽선. 윤곽선을 클릭하시면 그림자라는 곳에 오셔서 바깥쪽 영역에 보시게 되면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하는 곳이 바깥쪽 영역에서 있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가 바로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 우리 미래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미래 박물관 체험 학습 현황이라는 글자 쓰시고 서식 지정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글자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면 네,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클릭하신 후에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 분림. 자,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자, 그리고요. 굵게 속성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색. 자, 그 다음에 채우기색 노란색. 그러면 요거 페인트통 예,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누르신 후에 표준색에서 주황색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클릭. 자, 그리고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글자가 도형의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춤이라는 그룹에서 네,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누르셔서 네, 가로와 세로 모두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도형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도형이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결제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시사항을 보십시오. 네, 임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고 하면 우리가 입력해놓은 데이터에서 예, 겹치지 않는 예, 빈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입력된 데이터의 오른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열로는 L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으로는 네, 16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의 16행 셀 클릭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조금 화면을 크게 놓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쓰시고 탭, 담당, 탭, 팀장, 탭, 그리고 부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위아래로 두 줄, 그리고 네, 오른쪽 열 방향으로는 4칸입니다. 자,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모든 테두리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데이터가 들어있는 열 중에서 L열, 즉 네, 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열은 네, 열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너비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고 자, 줄여주신 상태에서 네, 위에 아래 칸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블럭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요. 네, 결제란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칸이 좁죠? 네, 좁습니다. 그래서 예, 행의 높이 16행과 17행의 높이를 이렇게 예, 각각 다르게 조금 조절을 해서 예,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결제란의 모양을 갖췄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네, 해당하는 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C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왼쪽 상단에 홈이라는 탭에 보시면 붙여넣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 글자,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누르셨을 때, 네, 밑에 있는 세 번째 거, 가장 밑에 있는 세 번째 거, 하나, 둘, 세 번째가 그림으로 붙여넣는 기능이죠. 자,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네, 요렇게, 자, 살짝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네,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 위쪽에 이렇게 붙여넣기 된, 네, 결제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끌고, 네, 결제란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 크기가, 네, 열의 너비에 맞춰서 네, 들어올 수 있도록 흰색 조절점에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네, 결제란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아까 지시사항에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L열부터 네, 5열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네, 원본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한 번 더 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이 조건에 있는 명령 중에서 네, 요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모든 명령들은 처리가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거는 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누락되는 거 없이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명령들에 대한 조건들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시면서 습관 들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수시로 저장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순위는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자, if와 랭크 함수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순위가 들어갈 이 자리에 이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1부터 3위까지 화면에 보여지게 하고 1, 2, 3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이해되셨을까요? 네, 값이 큰 사람을 1위로 주고 그리고 화면에는 1, 2, 3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주랍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한 함수는 랭크란 함수인데요. 그 랭크란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 그 구한 값에서 1부터 3위까지는 화면에 나타내라.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는 if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if라는 함수에서는 세 가지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인수, 즉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자, 그러면 조건은 뭐죠? 순위가 1, 2, 3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라는 함수가 들어가겠죠.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 3까지는 표현이 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value if true 참값이죠. 자, 화면에 나타나게 해라 순위가. 그러면 이 랭크라는 함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참값에다 적어주면 순위가 나타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value if false 거짓. 자, 3위가 아니면 1부터 3위가 아니면 빈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빈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함수를 저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들어갈 자리에 클릭해 주시고 FX 버튼을 누르시고요. FX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함수 검색 창에다가 if라고 적으시고 검색 버튼. 네. 자, 만일에 이 목록에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 if라는 함수가 있으면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죠. 자, 조건은 순위가 1위부터 3위냐라고 하는 게 조건이니까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창 안에 랭크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즉,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중첩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부르셔도 되고요.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자,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R, A, N, K, EQ. 네. 자, 그리고 랭크 함수는, 기준값, 순위를 매기려는 기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함수가 쓰여지고 나면 우리는 인수는 괄호 안에 입력한다라고 했으니까 열린 괄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누적 참여 인원의 값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의 점수가 필요하죠. 나의 누적 참여 인원. 그러면 H5번지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나의 누적 참여 인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 점수가 나오니까 누적 참여 인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두 번째 인수, 랭크 함수에서 두 번째 인수는 자, 내 점수를 알려면 우리들의 점수가 있어야지 비교해서 내 점수가 몇 등인지, 순위가 몇인지를 구해줄 거니, 자, 내 점수를 포함해서 누적 참여 인원이 들어있는 셀을 모두 블럭 잡습니다. H5번지부터 H12번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누적 참여 인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누적 참여 인원의 순위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후에 이거 채우기엔드를 할 때 이 지금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고정시킵니다. 절대번지 지정하라고 했고요. 절대번지 지정은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누르시면 지금 내가 블럭을 잡은 그 영역
H의 5번지부터 H의 12번지 셀이 이렇게 달러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달러 표시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가 하면 지금 블럭을 잡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여기를 블럭 잡으시고 F4번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번만 누르셔야지 두 번, 세 번 누르시게 되면 달러를 지정했던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열이 달러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순위를 구할 때 기준, 정렬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값이 큰 사람을 1위로 줄 건지, 값이 적은 사람을 1위로 줄 건지에 대한 순위를 지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값을 1위로 줄 때에는 내림차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0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rank라는 함수의 인수 세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괄호, 인수가 다 들어갔으니까 괄호로 닫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r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했다면 이제 비교를 해야죠. 3, 아까 시험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위가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해라 라고 했으니 3위까지를 구하기 위한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작거나 같다 3. 이라고 하는 조건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교값. 자, 이 순위를 구한 게 3보다 3 미만이냐 아니면 3 이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3 이하일 때는 value if true 참값이에요. 자, 참값에서는 순위값이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함수 이 위에 우리가 구해놓은 이 랭크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돼요. 즉 우리가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했던 그 앞에 우리 그 랭크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놓은 요 값들을 복사를 하시고요. value if true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위값이 나타나겠죠. 순위값이 나타나는데 아까 위에 비교 연산자에 작거나 같다 3이라고만 해놨으니 3까지만 순위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나라라고 했으니까 value if false에다가는 빈 공백을 표시하는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빈 공백이 나왔습니다. 자 체육 핸들 하기 위해서 체육 핸들 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아래까지 끌어줍니다. 그리고 체육 핸들 하게 되면 이런 셀 테두리가 굵은 테두리가 같이 나오니까 채우기 옵션 버튼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식만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자 여기 1, 2, 2, 3위에서 순위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와 r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자 요때 저장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학습 장소는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시험지를 좀 볼게요. 자, 학습 장소는 코드, 코드요.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코드 값은 B열에 들어있는데요. 그 B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두 번째, 그쵸? 자, 두 번째 값, 바로 여기가 1이면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나오게 해라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특정 셀에 있는 값 중에서 원하는 곳에 있는 값을 뽑아올 때, 원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뽑아올 때 우리가 왼쪽에서 하나만 뽑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left라는 함수를 씁니다. left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서 하나만 뽑겠다, 두 개만 뽑겠다 라고 해서 1 또는 2를 적어주면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left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오른쪽에서 뽑아준 함수는 right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right라는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몇 글자는 하나를 가져올 거면 1, 두 개를 가져올 거면 2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왼쪽 끝도 아니고 오른쪽 끝도 아니고 중간에서 네, 한 글자를 뽑아서 요걸 가지고 비교해서 1이면 뭐, 2면 뭐, 3면 뭐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뽑을 때는 m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시험지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값을 뽑아가지고 와서 얘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1이면 아까 뭐요? 실험실, 2면 네, 강당, 3이면 강의실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때 돌려줄 값, 2일 때 돌려줄 값, 3일 때 돌려줄 값을 네,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choose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choose라는 함수는 네, 내가 지정해 놓은 셀에서 네, 1일 때 무엇을 돌려줄 것인지를 그냥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장소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일단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네, 저기에 있는 값을 한번 먼저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Fx 버튼 누르셔서 네, 여기 함수 검색창에다가 MID, mid라고 쓰시고 검색. 그러면 여기 mid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확인. 그러면 자, mid라는 함수는요. 네, 이렇게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자, 텍스트, 그다음에 스타트 num, 그다음에 num 캐릭터. 텍스트는 내가 뽑아오려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셀이에요. 자, 뽑아오려는 값이 들어있는 셀이라고 한다면 네, 코드에서 뽑아올 거니까 예, B의 5번지 셀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은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거냐? 시작 값이 들어있는 셀의 위치예요. 자, 두 번째에서 뽑아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2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 캐릭터는 몇 글자 뽑아올 거냐예요. 자, 한 글자를 뽑아오라고 했으니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죠. 그러면 네, 여기에 두 번째에 있는 값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2라고만 나옵니다. 자, 뽑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2면 또는 1이면 또는 3이면 네, 우리가 여기에다가 출력할 글자는 실험실이냐 강의실이냐 강당이냐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그건 choose라는 함수를 쓴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소식 입력줄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choose, choose 라고 쓰시면 네, 여기 choose라는 함수가 들어오고요. 자, 함수가 들어왔으니 바로 열린 가로가 나와야죠. 열린 가로가 나오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인덱스 넘이라고 나오거든요. 인덱스 넘은 네, 우리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지금 여기 mid라는 함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choose라는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choose라는 함수로 가시려면은요. 자, choose라는 함수로 가시려면 여기 choose라는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 fx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choose 함수로 들어옵니다. 자, 이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인덱스 넘은 1부터 254까지의 수이거나 1부터 254까지의 수에 대한 참조 수식입니다. 참조나 수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인수를 지정하려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1인지 2인지 3인지 뽑아놓은 값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2라는 숫자를 뽑아놓은 게 아니고 2라는 숫자가 뽑아지도록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즉, 이 인덱스 넘에는 2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alue 1은 첫 번째 1일 때 어떤 값이 들어오게 할 거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험지에서 1이면 실험실로 나오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실험실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탭키 누르셔서 value 2. 자, 2일 때는요. 2일 때는 강당이 나오게 하면 되고요. 자, 또 탭키 눌러서 value 3. 3일 때는요. 여기가 어떻게 나오면 돼요? 강의실. 자, 그래서 내가 뽑아놓은 이 값이 1이면 실험실이 될 것이고 2이면 강당이 될 것이고 3이면 강의실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는 이 value 값을요. 255까지 지정할 수가 25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적어주시면 돼요. 만 7개다 그러면 여기 7번까지 value 7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는 예, 코드가 2니까 강당이 나왔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그러면 자, 2인 아이들은 강당, 그 다음에 1인 아이들은 실험실, 그리고 네,
여기는 지금 강의실, 네, 강의실. 3인 아이는 강의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장소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추주라는 함수, 그리고 미드라는 함수, 네, 잘 조합해서, 네, 이렇게, 학습 장소를 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구했던 요게 지금 중첩해서 쓰는 두 개의 함수들이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함수, if 함수, 그 다음에 추주 함수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좀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함수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이번에는 3번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의 개수.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후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대상자의 체험학습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디카운트 A 또는 디카운타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요 디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 몇 명인지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구한 숫자 뒤에 개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몇 번째? 2의 13번지 셀에서 네, 학습 대상자 중에서 이 성인이 몇 명인지를 네,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클릭해 놓으시고 FX 버튼 누르셔서 네, 여기 함수 검색창에다가 디카운트 A 또는 디카운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DCOUNTA라고 적으시고 검색. 자, 그러면 디카운트 A 함수가 검색이 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요 인수가 들어가는 칸은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네,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시라고 했습니다. 네, B의 4번지부터 G의 12번지 셀. 자, 그리고 필드. 내가 값을 열의 위치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냐? 라고 하는 열의 위치예요. 학습 대상자에서 몇 명인지를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4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냐라고 했을 때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학습 대상자가 성인. 그래서 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을 넣어주는 크리테리아는 반드시 필드명, 즉 제목과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값에 대한 조건값이 여기 같이 블럭이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확인. 그러면 네, 개수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연산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라는 문자가 추가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로 오셔서 수식 입력줄 뒤에 끝에다가 닫힌 가로 뒤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AND 연결 연산자죠. AND 라고 쓰시고 네, 문자가 추가됩니다. 쌍따옴표 입력하시고 개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네,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 개수는 3개라고 해서 결과값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유아 대상자 중에서 유아들에 대해서 누적 참여 인원이 총 얼마인지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정의된 이름, 대상자 우리가 아까 위쪽에서 네, 이름 정의를 했었지요. 네, 요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f란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sum이란 한번 뜯어보면 sum이란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거, if란 함수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떤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 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인원 합계값을 구할 자리 2의 14번지 셀 클릭하시고 FX 버튼 클릭하셔서 네, 여기 함수 검색창에 네, sum SUMIF 그리고 검색. 자, 제가 잘못 입력했나요? SUMIF 검색. 네, 자, SUMIF 나왔고요. 확인. 자, 그럼 range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대상자에서라고 했습니다. 대상자. 그쵸? 자, 그러면 그 대상자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이름 정의해 놓은 셀이 어디였었죠? 2에
네, 5번지부터 12번지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자동으로 레인지는 이렇게 대상자라고 하는 셀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름, 대상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죠, 조건.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디카운타라는 함수에서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조건은 제목과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값을 같이 범위를 잡는데요. 이렇게 sum if, count if, 또 average if 이런 if 함수에서는 D로 시작한 함수가 아니니까 조건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 뭐였는가 하면 유아였습니다. 유아. 그러면 네, 선생님들이 여기를 직접 유아라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아라는 값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는 유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아를 찾아서 네, 합계를 낼 건데 sum range 무엇에 대한 합계를 낼 거냐라고 했을 때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누적 참여 인원의 값이 들어있는 셀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H의 5번지부터 H의 12번지 셀까지.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유아 대상자의 누적 참여 인원은 네, 이렇게 일시 백천만 네, 33,340원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이거 숫자니까 쉼표 스타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유아에 해당하는 셀들이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누적 참여 인원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 더했을 때 자, 요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sum if 함수도 많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몇 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공식을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게 될 거니까 한번 여러 번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5번.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을 구해라. 라지 함수 이용해라. 라지 함수가 굉장히 쉬운 함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지, 그리고 스몰, 그리고 맥스, 민 이런 함수, 유사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스 함수가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라면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뽑을 때 사용하는 함수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을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을 구할 값은 바로 여기네요. 자, 5번 영역입니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FX 버튼 누르셔서 네, 함수 검색 창에다가 자, 라지 함수 찾겠습니다. 네, LARGE 그리고 검색. 자, 그럼 라지 함수 나왔고요. 확인.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적 참여 인원을 쓰잖아요.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누적 참여 인원이 들어있는 값을 블럭을 잡습니다. K의 5부터 K의 12번지, H의 5번지부터 H의 12번지 셀. 자, 그리고 K 몇 번째로 큰 값? 최대로 큰 값. 그러면 1이죠. 네, 이렇게 두시고 확인. 네, 그러면, 네, 최대 누적 인원의 참여 인원은, 네, 여기 아까 1위로 나왔던 22,50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요거 역시도, 네, 우리가 잘 구했는지 한번, 네, 데이터를 보시면 되죠. 자,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심포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5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는 매번 나오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vlookup 함수는 반드시 기억해라. 자, 이 vlookup 함수는 항상 H14셀에 있는 거와 연결을 시켜서 구합니다. 그래서 H14셀에서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응급처치라고 하는 체험 유형의 학습 대상자를 요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클릭하시고요. 네. FX 버튼 누르셔서, 네. 함수 불러옵니다. vlookup. VLOOKUP. 그리고 검색. 자, 그리고 확인. 자, vlookup 함수는 검색할 값은 자, 체험 유형에 있는 요 값을 갖고 검색을 할 거죠.
요 값을 가지고 검색할 거고, 그 다음에 표범위라고 하는 곳은, 예, 자, 체험 유형을 가지고 그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범위 지정은 체험 유형 값이 있는 여기, 응급처치부터, C의 5번지부터 들어가야 된다. 앞에 코드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가장, 네, 비교해서, 검색해서, 네,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라서, 자, 여기부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잡으면 되냐면, 성인까지는 적어도 잡아주셔야만, 그 학습 대상자에서, 네, 성인인지 유아인지를 데리고 올 거니까. 자, 물론 여기 우리가 입력해 놓은 G열까지 블럭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G열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표 범위는 절대 번지로 고정을 시켜주십니다. 네, 우리 F4번 키 누르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인덱스 넘버. 자, 요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들어있느냐. 자, 응급처치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학습 대상자를 뽑아 올 거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는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 검색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고 0이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false라고 값이 나와요. 0과 1 중에서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헷갈리실 때는 0이라고 적어보시고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고 여기다가 false가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자, 체험 유형이 응급처치인 경우에, 예, 여기 학습 대상자가 성인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H14번지 셀을 응급처치가 아니라 미술 체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술 체험으로 바꿔졌을 때는, 네, 같은 행의 학습 대상자가 유아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 잘 바뀐다 그러면 다시 요거를 다시 원래 시험지에 나오는 그, 예, 값으로 바꿔놔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는, 네,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구한 이 데이터와 같이 항상 세트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함수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네, 상황이 안 될 때는 포기를 하시더라도 얘는 매번 나오는 함수니까 여러 번 풀어보셔가지고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위에서 구했던 라지란 함수 이런 것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포기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함수 6문제를 모두 풀어보셨고요. 자,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이것도 반드시 꼭 나오는 함수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수식을 이용하여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인, 14,00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비교연산자로 따지자면 크거나 같다 14,000이 되겠죠. 14,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는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누적 참여 인원이. 그러면 여기에 누적 참여 인원 셀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글자에 파랑 굵게 지정해라. 모든 행. 그 행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한 3, 4번 정도 풀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니까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때 범위 지정은요. 예, 제목을 제외한 값이 들어있는 우리가 함수로 구해놓은 아랫줄 2줄 제외하고 예, 위에 제목줄 제외하고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부분만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홈 탭에 있는 네, 조건부 서식 클릭. 자, 그리고요. 새로 규칙 만들러 갑니다. 새 규칙. 자, 그리고요.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예요. 자, 그리고 그 수식은 어디다가 적어주냐면 요 아래쪽에다가 그 수식을 적어주면 돼요. 자, 수식이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던 누적 참여 인원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적 참여 인원이 시작되는 값만 클릭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네, 이 누적 참여 인원을 이렇게 위아래로 다니면서 예, 14,000보다 큰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 행이 고정되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런데 누적 참여 인원만 다녀야지 다른 열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열은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 H의 5번지 셀에 지금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H열은 고정시키고 O행은 고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열이 고정되는 것이 위치가 바뀌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눌러주시면 네, 열이 고정되고 행은 고정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달러 H의 5가 크거나 같다 14,000.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 조건일 때 글자 색은 파랑 그리고 글꼴 굵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자동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위에가 글꼴이라는 탭입니다. 글꼴에 대한 색을 바꾼다라는 의미죠. 글꼴을 누르셔서 파랑색 표준색에 있는 파랑 누르시면 되고요. 자, 굵게 속성은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네. 자, 보시면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인 행에는 전부 이렇게 글자가 파랑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7번 문제까지 해서 네, 제 1작업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제 2작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